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가 입주업체 4곳으로부터 4억 원의 임대료를 받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고 있지만 감사에 나선 대구시는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확과 음식 만들기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촌 교육 농장이 인기를 끌면서 농가 소득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출발해 문경에 이르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공사가 올해 착공되면서 문경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자진해서 등재 신청을 철회했던 한국의 서원이 2년 동안의 대대적인 보완을 거쳐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대기 또한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출근길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연일 경북 북동산지와 봉화에는 한파경보가, 영양과 안동, 예천 등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척 춥겠지만 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 한결 풀리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매우 건조합니다. 수일째 이어지는 건조특보로 인해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화재가 일어나기 정말 쉬운 환경입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부터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고 금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는 욕설과 갑질 논란으로 지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패션센터에서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로 바뀐 곳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이 수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구시는 감사를 하고도 업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 패션이나 디자인과 아무 관련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이곳에 있을 수 없지만 수의 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초 대구 컨벤션 관광뷰로 임대 계획안을 보면 매달 임대료와 관리비 등 366만 원을 낸다고 나와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입주 후에는 한 달에 관리비 50만 원만 내고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안 내는 걸로 바뀝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은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 패션사업협동조합 등 섬유 관련 단체 3곳 역시 임대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곳을 위탁 운영하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한 결과 4개 단체가 특혜를 받은 금액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는 감사를 벌여 관련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직권 남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4곳이 내야 했던 임대 수익은 어차피 시 세입으로 납입해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이곳을 운영했던 패션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물론 대구시에서조차 임대 수익을 대구시에 납입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토로 입금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체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쓰는 거로, 예, 그렇게. 감사 이후 컨벤션 관광뷰로는 슬그머니 임대료를 매달 440만 원씩 내기 시작했지만 대구시는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죄부만 주고 4억 원을 사실상 날린 셈입니다. 패션산업연구원의 어떤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이 대구시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용도 외로 이제 무상 임대했다 한 것이 문제고,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 결정자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무상 임대 특혜 의혹의 면죄부 감사까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대구시와 섬유업계 사이의 유착의 결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농산물 수확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경북 지역 농촌 교육 농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넓히고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농촌 교육 농장.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비닐하우스에 아이들이 체험 활동을 왔습니다. 딸기가 자라는 과정과 따는 방법을 진지하게 듣기도 잠시 달콤한 향을 따라 잘 익은 딸기를 따는 아이들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직접 딴 딸기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피자를 만들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납니다. 도시에 있다가 이런 농촌에 오면은 너무 체험하기도 좋고 이런 뭐 야채라든지 이런 거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이래서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3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농촌 교육 농장은 경북 지역에 46곳. 지난 한 해 6만 5천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도움도 되고 농촌을 찾은 체험객들에게 농업의 가치도 전할 수 있어 농민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농사를 좀 작게 짓고 그러니까 교육하고 체험을 연계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농사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는 올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촌 교육 농장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0개소를 더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 농촌 교육 농장의 역할을 더 확대시키고 또 우리 농업 농촌 소득에도 더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체험객에는 농촌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농민에게는 소득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농촌 교육 농장이 농업과 농촌의 활기를 불어넣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출발해 문경까지 이르는 중부 내륙고속철도의 문경 구간 공사가 올해 착공됩니다. 역사가 들어서는 문경읍 일대가 역세권으로 개발돼 문경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고속철도가 오는 2021년 완공되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이 철도는 경남 거제까지 연결됩니다. 또 서산과 문경,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 내륙철도까지 개설되면 문경은 10자 철도망의 중심 지역이 되고 철도는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 충주 문경 간 2단계 공사에서 문경읍 일대의 909 공사가 올해 시작되면서 문경시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문경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35분. 문경시는 역사가 들어서는 문경읍 일대를 역세권으로 개발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그 일대 30만 평 규모의 주변 관광 시설과 주거 그리고 상업 거점 시설 그리고 헬스케어 또 공원, 한옥, 차사발 축제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역 지정, 실시 설계 용역과 함께 역세권 개발 공모 사업도 응모할 계획입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 완공은 관광 문경의 날개를 다는 것으로 문경시도 세제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문경 세제와 단산권역, 하늘제 옛길, 문경 에코랄라, 문경 진안 유휴양촌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의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활성화 나갈 계획입니다.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내심 수도권 인구의 유입까지 계획하고 있는 문경시가 어떻게 발전 지도를 그려나갈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2016년 자진해서 등재 신청을 철회했던 한국의 서원이 2년 동안의 대폭적인 보완을 거쳐 다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등재 여부는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재청이 201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유산은 조선시대 서원 9곳으로 구성된 한국의 서원과 서남해안 갯벌 일부를 묶은 한국의 갯벌 등입니다. 등재 신청된 한국의 서원은 국내 최초의 사액서원인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경주 옥산서원, 안동 도산서원 병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등 경북 5곳을 포함 모두 9곳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지역사회에서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었다는 역사적인 관점과 서원 건축이 갖는 높은 전형성 이 부분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보편적 탁월한 기준을 갖췄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 9개 서원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했다가 반려되면서 이듬해 자진 철회하고 2년 동안 9개 서원의 대표성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
대폭적인 보완을 거쳤습니다. 등재가 되면은 전통 교육기관 서원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성 교육과 전통 예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한국의 서원과 한국의 갯벌은 올해 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존연맹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올 6월에는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산사 한국의 산지 성원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바레인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자 대구대공원 개발과 롯데몰 신축 등 주변 개발 계획을 서둘러 추진하는 한편 건설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해서 혁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와는 별개로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출발해 동대구역과 경북대학교, 엑스코와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김천 지역 임금 체불액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구미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금 체불액은 158억 원으로 지난 2016년 165억 원과 비교해 4%가 줄었고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도 3,300여 명으로 지난 2016년에 비해 18% 줄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김천 혁신도시 건설업체들이 임금 체불을 해소한 데다 기업체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평가에서 대구시가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대학병원과 의료기관들을 서문시장, 대구 근대골목 등 지역의 핵심 관광 자원과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의료관광 장업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시스템을 만들어 2016년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2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텍과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이 대장암을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대장암 세포에서 많이 나오는 효소 물질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형광 탐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이용해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장 내벽에 형광 탐침을 뿌리고 5분 정도 지나면 색변화로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펑셔널 머테리얼즈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터널 10곳 중 9곳의 재난방송 수신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의 도로터널 291개소 중 269개소가, 대구에서는 40개소 중 36개소가 수신이 불량했습니다. 철도 터널의 상황은 더욱더 열악해 경북 고속선은 85개 터널 모두가, 경부선은 61개 터널 중 60개 등이 라디오 재난방송을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DMB와 FM 라디오 등 재난방송 중계 설비를 설치하도록 철도 설계 기준을 개정했고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어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설 연휴인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KTX 역기성 요금도 최대 40% 할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평창 나들목 등 올림픽 행사 지역 8개 요금소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도 면제하고 서울과 강릉으로 가는 KTX 경강선 요금도 최대 50% 할인합니다.
오늘도 출근길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연일 경북 북동 산지와 봉화에는 한파경보가, 영양과 안동, 예천 등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척 춥겠지만 낮에는 영상권으로 올라 한결 풀리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구 경북 전 지역이 매우 건조합니다. 수일째 이어지는 건조특보로 인해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정말 쉬운 환경입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구름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조금 더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십니다. 대구 현재 기온 영하 7도, 고령 영하 14도로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영하 9도, 구미 영하 10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2도, 구미 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12도, 의성 영하 16도로 어제보다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이 2도, 의성 3도로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고 금요일까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